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중 상가를 매수할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상가를 매수해서 상가를 받는 순위, 이런 것들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순위를 보면요, 첫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 6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대전은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작은 토지들을 가장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상가입니다. 상가들도 지금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가로도 많이 문의를 주시긴 하시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보시면 단독 상가라든가 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는 올상가 같은 경우는 좀 드문 편이죠. 1층이 상가, 2층이 주택, 이렇게 상가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고요. 세 번째가 좀 빌라입니다. 빌라도 가볍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빌라를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토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가장 먼저 취득세 중과가 없다 보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좀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우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8%, 12%의 취득세 중과가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몬테크를 하기에는 워낙에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워낙에 오래된 낡은 주택이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의 규제가 따르다 보니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죠. 또 갭 차이가 크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전세가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좀 작은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전세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반해서 토지하고 상가는 조금 낫습니다. 우선 토지하고 상가를 보시면 우선 취득세 중과가 없고요. 사업용이면 토지도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장점들이 주택보다 나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토지 상가로의 접근,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특이근절 정부 발표가 2021년 3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우선 LH 사태로 인해서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 수익 축소라는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이전까지는 1년 미만 50%였지만 이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20% 정도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사업용 토지의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는 현재 이제 기본세율만 가산됐지만 중과세율로 인상됩니다. 20%포인트가 중과되고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용 농지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말 농장용 농지도 이제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중과세율도 중과세율 인상으로 같이 중과세도 맞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LH 직원들이 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감면 및 대상 축소 보면 이전까지는 기존에 보유한 토지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겁니다. 비사업용 토지인데 이게 어떤 수용되는 토지입니다. 택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개발로 수용되는 토지였으면 비사업용 토지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면 이거를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10% 추가 과세도 없었고 또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이 이제 5년으로 강화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부터 2021년 1월부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토지는 5년 이전에 샀던 10년 이전에 샀던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는 다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토지로의 접근이 좀 어려워진 면이 있고요. 또 하나,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 이제 비주택담보대출, 토지를 살 때 전 금융권에서 LTV 규제를 신설을 한다는 겁니다. 규제 수준은 이제 추가 검토하겠는데 아마 LTV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1000제곱미터 아니면 일정 금액, 5억 원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토지로의 이제 접근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나대지를 샀을 경우는 매매를 할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가를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가? 원칙은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전의 도시및 주거환경 경비 조례부 32조를 보면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대전도 상가를 갖고 있지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례를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건 이겁니다. 감정가액 곱하기 비례율. 요게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분양용 최소 공동주택 한 가구의 가격이 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양 대상자가 되고요. 이게 작으면 상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에 좀 작은 규모의 주택이 지어지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한다면 상가를 좀 들어가기가 좀 쉽겠죠. 왜 그러냐면 최소 공동주택 한 가구의 가격이 좀 낮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상가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매수 시에는 이 나오는 감정가액, 이 비례율, 분양용 최소 공동주택 한 가구의 조합원 분양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가를 매수하시는 게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매수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상가를 갖고 있어서 상가를 받고 싶은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순위를 한번 보면요. 대전광역시는 조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3조에 의하면요. 상가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 순위를 보면 1, 2, 3, 4, 5, 6, 7순위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3순위 내에서 아마 대부분 상가 분양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4순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럼 4순위까지 가는데 공통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전 갖고 있는 건축물이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거야 된다는 거는 1, 2, 3, 4순위가 다 똑같고요. 두 번째가 달라지는 게 상가의 가격과 분양받을 상가의 가격과 종전에 갖고 있던 상가의 가격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따라 갖고 순위가 매겨지고요. 또 하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갖고 순위가 바뀝니다. 1순위를 보시면요. 요거 4개는 똑같으니까 용도는 똑같다고 보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상가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 단위보다 추산액이 이상인자, 가액이 이상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2순위는 1순위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부분만 빠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이상인자. 3순위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지만은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안 되는 자, 그러니까 미만인 자죠. 이렇게가 3순위고요. 4순위는 여기서 또 사업자 등록이 빠졌습니다. 내가 상가를 받아서 상가를 받고 싶어서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매수하시게 된다면 이 순위를 잘 보고 계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은 얘기 끝났고 재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상가 소유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요거는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6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 처분 받을 시 각 호 방법에 따른다. 첫 번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하지만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 가액이 분양주택 가액보다 크면 뭐 비율에 곱하고 이런데 이제 정관 1이라고 봤을 때 크면 주택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가 받은 금액 빼고 또 분양주택 최소 단위보다 남는 돈이 최소 단위보다 더 크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가 금액이 가장 작은 금액이 아파트가 가장 작은 금액보다 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좀 3번 다항에 본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하지만 요것도 상가를 또 안 주려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100%가 찬성한다면 상가 소유자한테는 상가만 주지 주택은 주지 않을 거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의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 조항대로 그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얘기했지만요. 장점은 좀 많습니다. 우선 확실한 물건이면 토지 투자보다 낫습니다. 이제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들어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되다 보니까 비사업용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내에서는 낫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가 없다는 거. 세 번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임차인으로서 계속 장사를 영위하고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 계속 장사를 하게 된다면 손실보상, 영업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나가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 제한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가 투자 상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주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주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특히 다주택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이 되면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주택 수가 한 채가 늘어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서 상가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